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동화와 신화 속에 숨겨진 생각 씨앗을 찾아서 브랜던 오더너휴 철학의 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들어가며 마법에 걸린 철학의 숲으로 떠나는 모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비로운 숲의 문 앞에 서 있답니다. 새로운 곳이 낯선가요? 하지만 여러분 옆에는 숲의 길잡이가 있어요. 2명의 생각대장이 길 안내를 해줄 거예요. 생각대장은 본인의 생각과 꿈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질문하고 또 생각해요. 이들은 모험도 아주 좋아해서 우리가 갈 새로운 세상의 문을 힘차게 열어줄 거예요. 단 우리는 그냥 생각하려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주관을 갖고 새롭고 과감한 사고를 하기 위해 생각대장과 함께 탐험에 나서는 거예요. 먼저 미지의 세상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 책의 제목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선 철학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철학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필로소피는 고대 그리스에서 파생된 것으로 필로, 어떤 것을 좋아하다와 소피, 지혜 두 단어로 구성되었어요. 번역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혜에 대한 사랑과 지혜를 추구하는 행위를 가리켜 철학이라 하고,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해요. 철학은 기본적으로 모험이나 다름없어요. 지혜를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해도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 알 수 없고 바라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위대한 철학자와 다른 분야의 사상가가 쓴 글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지도를 얻었어요. 하지만 지도에는 정답이 없어요. 위대한 사상가가 만든 지도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철학의 숲에서 여러분과 생각대장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신기한 세상을 접하게 되고 아주 흥미로운 신과 사람, 동물을 만나며 나만의 지도를 완성하게 될 테니까요. 여행 중에 만나는 모든 존재는 어마어마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답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과 여러분의 생각 사이에서 길을 잃을 준비가 되었나요? 철학의 숲에선 길을 잃는 것을 환영해요.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분명 다시 길을 잃겠죠? 그래도 결코 탐험을 멈추지 말아요. 저자 브랜던 오더너휴. 챕터 1. 첫 번째 숲. 처음 만나는 철학 세계.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커요. 그러나 이런 거대한 두려움 속에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 생각대장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과 인간의 마음 속에 살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하지만 이 능력은 생각대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생각대장과 함께 미지의 세상으로 탐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기억하세요. 철학의 숲에서는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혼란스러워도 탐험을 멈추지 마세요.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을 떠난 날. 새벽동이 틀 무렵이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땅에 드리운 그림자조차 없었어요. 늘 그랬듯이 개구리 프리다는 우물 바닥에 앉아 위를 쳐다봤어요. 커다란 두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북이 한 마리가 보였어요. 뭐지? 별 이상한 거북이가 다 있네. 프리다는 혼자 생각했어요. 거북이는 이내 사라졌어요.
프리다는 우물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았어요. 낮에는 고개를 들어 머리 위에 떠있는 원 모양의 작고 파란 하늘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하늘 위로 떠가는 기다란 구름 조각과 오가는 새들을 구경하는 것이 좋았어요. 밤에는 신비롭게 반짝거리는 별과 달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눈이 큰 거북이가 나타난 후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거북이는 어디서 왔을까? 왜 내 우물을 내려다봤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어요. 그날 밤 프리다는 거북이 꿈을 꿨어요. 꿈속의 거북이는 온몸이 붉은색이었어요. 거북이는 오른쪽 앞발에 쥐고 있던 황금색 씨앗 하나를 우물에 떨어뜨렸어요. 맑은 우물물 속에 가라앉은 씨앗은 태양처럼 밝은 빛을 냈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프리다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실눈을 뜨고 씨앗 가까이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냄새를 맡아보고 그 다음은 핥아봤어요. 그리고 혀를 내밀어 씨앗을 통째로 삼켰죠. 바로 그 순간 꿈에서 깼어요. 프리다는 꿈에서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어서 기뻤어요. 그래서 우물 안을 껑충껑충 뛰어다녔지요. 그때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올려다보니 거북이가 다시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야? 프리다가 물었어요. 난 아노시마야. 거북이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우물 밖으로 몸을 떠나지 않을래? 덜컥 겁이 난 프리다는 거북이에게 사라지라고 힘껏 외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꿈을 꾸는 듯 자기도 모르게 그럴게 라고 대답하고 말았지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북이는 우물 아래로 밧줄을 던졌어요. 프리다가 밧줄을 움켜잡자 거북이가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눈부신 태양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면서 프리다는 경이로움에 빠져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조금만 떠도 눈이 부시다 못해 아팠지만 프리다는 눈을 더 크게 떠보았어요. 두 눈을 완전히 다 뜨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깔들이 사방에 펼쳐졌어요. 더 넓은 세상의 밝은 빛에 익숙해질 무렵 이상하게 생긴 쥐가 프리다 옆을 쌩하니 지나갔어요. 우물 밖 세상은 위험과 모험으로 가득 찬 곳처럼 보였죠. 그 순간 갑자기 밀려드는 여러 냄새에 프리다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프리다는 땅에 누워 코를 벌름거리며 행복에 젖었어요. 형형색색의 꽃과 풀, 다양한 나무와 동물에게서 나는 새롭고 신선한 향기가 프리다의 몸을 감쌌죠. 이제는 여러 소리가 뒤죽박죽 섞여서 들려왔어요. 프리다의 귀가 쫑긋거렸어요. 프리다는 새의 신비로운 노랫소리와 근처에서 들리는 요란한 강물 소리를 감상했어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고 현기증을 느낀 프리다는 잠시 앉아서 뭘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호기심에 이상하게 생긴 풀을 입에 넣었는데 늘 먹던 곤충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발 아래 밟히는 여름 풀은 우물 안에 단단하고 축축한 돌보다 훨씬 부드러웠고요. 프리다는 새로운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아주 만족스러웠답니다. 새로운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막 느낀 순간 프리다는 키가 큰 풀에서 멋진 외가리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새의 아름다움에 반해 프리다는 말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외가리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우아하게 프리다에게 다가왔어요. 프리다는 외가리가 무서웠지만 반갑기도 했어요. 프리다에겐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이 이야기는 중국 철학자 장자가 한 말을 각색한 것이에요.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의 자세로 개구리 프리다는 좁은 세상을 벗어나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넓은 세상으로 나왔어요. 우물을 떠남으로써
프리다가 여태 살아온 좁고 둥근 세상은 여러 광경과 소리, 맛과 냄새가 가득한 세상으로 확대되었지요. 가늘게 떴던 눈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뜨자 프리다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다양한 존재를 보고 느낌으로써 호기심도 생겨나고 생각도 넓어졌어요. 결국 생각하는 힘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답니다. 여러분도 아마 무언가를 처음 보거나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호기심을 느낄 거예요. 물론 호기심은 때로는 수수께끼처럼 어렵기도 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확실했던 세상이 호기심 때문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프리다가 우물을 떠났을 때 생긴 일이지요. 혼란스러울 때도 호기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시간이란 무엇일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말이란 무엇일까? 수는 어떤 것일까?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런 질문으로 인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철학 탐험의 어느 단계에 있든 호기심은 늘 여러분 곁을 따라다닐 거예요. 호기심을 이야기한 철학자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태어난 철학자로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철학자였어요. 그는 플라톤이 쓴 대화편이라는 책의 주요 인물로 등장해요. 대화편의 한 장면에서 이 책은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철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제목이 대화예요. 대화편의 한 장면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해요. 철학은 오직 경이감에서 시작됩니다. 플라톤은 지적 호기심도 경이감이고 정의, 지식, 진실, 정치, 죽음과 같은 특정한 개념에 경외심을 느끼는 것도 경이감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어요. 플라톤과 더불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손꼽히는 또 다른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났고 17살 플라톤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는 스승이 주장한 것처럼 사람들이 호기심을 통해 철학의 첫 발을 들여놓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호기심이란 불편한 궁금증을 의미했어요. 궁금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그 자체가 불편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이가 들면 호기심의 단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도 믿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는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이고 판화가로 활동했어요.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에서 중심을 이루는 주제 역시 경이감, 즉 지적 호기심이에요. 블레이크는 매우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야생화 속에서 하늘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넓게 보는 법을 시로 표현했답니다. 존 모리아티는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작가이고 철학자예요. 모리아티는 누구든 공상의 세계를 걸어다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의 세계를 걸어다니는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즉 모리아티에게 공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였던 거죠. 하지만 공상의 세계는 조금 더 특별해요. 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암호는 호기심과 호기심 또 호기심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 모리아티는 보는 것이 곧 호기심이고 호기심이 곧 보는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해. 그러나 어떤 일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 프리드리히 니체.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